폐암과 유방암은 한국인에게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암인데요. 이들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기존 의사의 병리 이미지 분석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었던 암 병변을 인공지능을 통해 확인하는 진단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루닛의 서범석 대표이사와 또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성규 기자, 우선 우리나라 폐암과 유방암 환자가 많다는데 그 발병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폐암은 이 한국인 남성암 가운데 발병률이 1위인 질환인데요. 진행 정도에 따라서 1기에서부터 말기인 4기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1기 폐암의 경우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약 70% 정도, 2기는 한 50% 정도가 되는데 이 3기와 4기의 경우엔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네. 따라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방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암 가운데 발병률이 1위인 암으로 해마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대에서 3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정기 진단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자, 대표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회사명이 좀 궁금하거든요. 회사명의 의미와 또 그에 담겨 있는 비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회사 이름이 이제 루닛이고 이게 이제 러닝 루닛의 이제 합성어가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좀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무엇이든 배워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부도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암 그 조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루닛의 이제 사명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을 정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암을 정복하다는 게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결국 이제 암이 제대로 진단이 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암의 특성이 조기에 진단되면 사실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조기에 잘 제대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주로 암을 검진하는 혹은 이제 진단하는 그런 영상 검사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거기서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그런 미세한 병변들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보다 조기에 암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인사이트라는 이제 제품군이 되겠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한번 진단을 받으면 암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워낙 암이라는 게 워낙 복잡한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사실 치료하는 게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어떤 약에 잘 반응할지를 잘 예측해 줌으로써 이제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루닛의 어떤 그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잖아요. 이 유방암이나 어떤 폐암 그런 진단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 기존의 그 진단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런 의료 행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결국 환자가 병원에 가서 그런 뭐 흉부 엑스레이나 유방 촬영술이나 뭐 CT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검사를 받으면 그거를 보통 이제 모니터로 영상의학과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제 판독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판독하시기 전에 이제 그 영상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디가 뭐 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제 판독한 선생님들 그거를 참고하면서 같이 이제 판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이 정확도가 이제 단독으로 봤을 때는 한 뭐 95, 뭐 많게는 99%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들의 평균 정확도가 대충 뭐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꽤나 높은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루닛의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이제 그들의 판독 정확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단독으로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판독 정확도가 20% 넘게 올라간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루닛의 어떤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이 환자에게 어떤 이렇게 항암제가 잘 들을지 예측을 해주는 기술이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예측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그 정확도랄까 이런 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치료 쪽은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암이 검진이 되고 진단이 되면 이제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는데 네. 조직 검사라는 거는 이제 조직을 이제 바늘로 좀 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직을 얇게 썰어서 현미경으로 이제 그 조직의 생김새를 보고 이게 암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게 네. 이제 병리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암의 이제 세포나 그런 조직의 이제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매우 복잡합니다. 어. 그래서 현미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거를 쫙 펼쳤을 때 네. 그게 테니스 코트 한 개 정도의 아. 그럼 넓은 그런 면적인데 네. 그거를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정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보고 분석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거를 거기에 인공지능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그런 세포들의 패턴을 보고 이런 암의 이제 성격, 성향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암은 어떤 항암제에 반응을 잘 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예측해내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면역 항암제를 예로 들면은 기존에는 이 의사들이 판단했을 때 이 환자는 이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들을 거다 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던 그런 환자군을 대상으로 루닛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 면역 항암제 잘 들을 것 같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폐암의 예로 이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이제 면역 항암제를 받게 되고 60% 정도가 면역 항암제를 안 받게 되는데 예. 이제 그 60% 중에 사실 면역 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면역 항암제를 받아서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사 정확도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네.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런 정확도를 높이게 되면 그 60명 중에 이제 20명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내거든요. 그럼 40%의 환자가 아닌 60%의 환자가 면역 항암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 면역 항암제 이 찾아낸 게 한 40% 정도 수준이었던 거는 병리 검사 어떤 그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 한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병리 쪽이긴 한데 형태학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PD-L1이라는 검사를 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스탠다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대표님 그런데 그 이제 환자와 약물을 어찌 보면 이제 매칭해 주는 것도 인공지능의 판단을 그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환자들마다 어떤 약물의 그 용량이라든지 또 어떤 조합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건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뭐 약물의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는 않은데 예. 그 제약회사들과 같이 협업하는 게 핵심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를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신약 개발 단계에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이런 약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 신약이랑 잘 매칭이 되는지를 또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검사에 의하면 이제 반응하지 않을 환자로 분류가 되면 반응률이 8%인데 저희가 이제 양성으로 예측한 환자들에서는 66%에서 다시 반응한다는 것을 예.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측력이 차이가 큰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유방암이나 어떤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 1위, 여성 1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환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어떤 암을 대상으로 지금 조기 진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암 말고 조금 이렇게 환자 수가 적다거나 좀 네. 다른 암 같은 경우에도 네.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뭐 폐암, 유방암 이외에도 다른 암종까지도 계속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뭐 고형암도 있고 혈액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모두 다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주로 저희는 지금으로선 고형암 쪽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앞으로 뭐 혈액암 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닛이 개발한 그 항암제 예측 기술을 이제 루닉 스코프라고 하던데 이제 이 루닉 스코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사실 설명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병리 슬라이드를 가지고 디지털화를 해서 거기에 인공지능을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환자가 예측을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네. 예측해 주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정확도가 네. 이제 높아지는 게 사실 그
실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그 개발을 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리고 무궁무진한 이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그 바이오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느끼시는 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그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 젊은 사업가로서 이제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쪽 바이오 혹은 의료 쪽 생태계의 이제 특징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러니까 IT 이제 산업에서 주로 보이는 그런 거를 못 하고 좀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투자에 어느 정도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투자를 이제 잘 받아야지만 하는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오 회사로서 좀 더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 특히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잘 설명하고 투명하게 잘 설명하고 좀 더 과학 중심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이 생태계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설명해주신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닛의 서범석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